35조 원. 이 금액은 2023년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순이익의 2배 정도 되는 압도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 투자자 99%가 놓치고 있는 진짜 캐시커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주목하지 않는 테슬라의 1000조 원짜리 사업, 로보트러킹이 어떻게 지금의 테슬라를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숫자로 직접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럭 운송 산업은 거대한 산업 중 하나이고 동시에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규모부터 보시죠. 미국 트럭 운송 시장의 연간 매출은 9,0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 약 2,900조 원까지 커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Americ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즉 미국 운송연구소의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트럭 운송 산업이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의 고된 업무 강도 때문에 대형 운송사의 경우 운전자 이직률이 7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니 직간접적인 비용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운전자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는 전체 운송 비용의 무려 44%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불안정적인 디젤 유가는 수익성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 문제입니다. 운전자는 법적으로 하루 최대 11시간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시간 등 운전자가 대기하는 노아웃 타임이라는 비효율적인 시간도 발생하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1%의 차량 수인 대형 트럭이 미국 전체 자동차 배출가스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완벽한 솔루션은 테슬라의 로봇 트럭킹입니다. 보기 쉽게 하나하나 어떻게 테슬라가 이를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높은 이직률 문제. 테슬라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치지 않는 트럭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24시간 365일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운전자를 구하러 다닐 필요는 없는 거죠. 둘째, 전체 운송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높은 인건비와 예측 불가능한 유류비. 세미트럭은 이 두 가지 핵심 비용을 동시에 제거합니다. 비싼 디젤 대신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비용이었던 운전자, 인건비가 0이 됩니다. 세 번째, 법적 규제와 대기 시간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 기존 운전자의 연간 평균 운행 거리가 약 8만 마일에 묶여 있을 때 로보트럭은 80%의 가동률만으로 연간 35만 마일, 무려 4배가 넘는 거리를 주행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잠시 후에 제가 직접 계산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혁신이 과연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은 주로 미국 운송연구원의 공식 리포트와 테슬라 분석으로 유명한 CERN 배셔의 모델을 참고했다는 점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먼저 로봇 트러킹은 어떻게 1년에 35만 마일 운행이 가능할까요? 24시간 중 충전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운행이 80% 동안만 이뤄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9.2시간을 운행할 수 있죠. 미국 고속도로의 평균 속도를 50마일 per hour, 1시간에 50마일을 다닐 수 있다고 잡으면 하루에 960마일을 운행할 수 있죠. 이제 이거를 1년 동안 운행하면 연간 35만 400마일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만 마일 주행이 가능한 세미트럭의 비용과 이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운송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디젤 트럭의 마일당 평균 운용 비용은 약 2.26달러입니다. 반면 테슬라 로봇 트럭은 운전자가 없고 비싼 디젤 대신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CERN 배셔의 모델에서는 마일당 약 45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료입니다. 모델에서는 마일당 15센트로 잡혀 있는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일반 소비자에게도 마일당 16센트 수준의 충전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위해 메가팩, 태양열 패널, 그리고 직접 메가 차저를 운영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겠죠. 다음은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트럭 구매 비용, 즉 감가상각비입니다. CERN 배셔의 모델에서는 트럭 가격을 22만 5천 달러, 수명을 150만 마일로 가정하여 마일당 약 12.6센트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보수적으로 트럭 가격을 25만 달러로 높이고 수명은 일론 머스크가 보증한 100만 마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마일당 25센트가 나옵니다. 수리비는 전기차가 부품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기존 트럭보다 낮게 잡았고, 반면 타이어와 톨비는 로봇 트럭이 인간 운전자보다 연간 4배 더 많이 주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비용을 더 높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운전자 인건비와 복지 비용은 0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FSD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 트러킹의 가장 큰 혁신입니다. 이렇게 제가 CERN 배셔의 모델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했는데도 모든 비용을 합산한 로봇 트럭의 총 비용은 마일당 57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존 디젤 트럭의 2.26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75%의 비용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떨까요? 테슬라가 2024년 기준 마일당 2.26달러인 기존 시장의 운송 비용보다 약간 저렴한 마일당 2.20달러를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비용 57센트를 빼도 마일당 순이익은 1.63달러에 달합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에서 모든 변동비와 고정비를 제외하면 로봇 트럭 한 대당 발생하는 연간 순이익은 약 57만 1,152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연간 세미트럭 생산 목표는 5만 대입니다. 만약 이 5만 대를 테슬라가 직접 소유하고 자율주행 물류 네트워크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만 대 곱하기 7억 원, 연간 순이익은 무려 우리 돈으로 약 35조 원에 달합니다. 35조 원은 2023년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순이익의 약 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즉, 로봇 트러킹 사업 하나만으로 지금의 테슬라를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PE 멀티플보다 훨씬 적은 PE 멀티플 30을 줘도 1,050조 원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진 로봇 트러킹 시장,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사들과 규제이죠.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경쟁사로는 오로라 이노베이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볼보 같은 기존 트럭 제조사와 협력하여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미 텍사스에서 댈러스와 휴스턴을 잇는 노선에 운전자 없는 트럭을 상업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오히려 테슬라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준비만 되면 로봇 트러킹으로 운송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장은 이미 열리고 있고 이제 누가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테슬라의 핵심 경쟁 우위, 수직 통합이 빛을 발합니다. 오로라의 수익 모델은 기존 트럭에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판매하여 딱 운전자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만큼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트럭 본체, 세계 최고 효율의 배터리, 수백만 대의 차량이 쌓아 올린 FSD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용 충전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비용과 성능 면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넘어 물류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생산 능력의 차이가 쐐기를 박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까지 연간 5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네바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하지만 오로라는 2027년에 컨티넨탈과 함께 오로라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들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몇천 대 규모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이미 기가 팩토리와 같이 대량 생산과 공장의 자동화에 완벽하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만 들어도 그의 자신감이 돋보이죠.
오로라는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생산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회사가 접근하는 게임의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오로라의 강식이 기존 트럭이라는 하드웨어의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얻는 덧셈의 영역이라면 테슬라는 트럭, 배터리, FSD, 충전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수직 통합하여 물류라는 산업 자체를 새로 정의하는 곱셈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한쪽이 정해진 판 위에서 싸울 때 다른 한쪽은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로보트러킹은 로보택시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규제 장벽이 높습니다. 반면 로보트러킹은 주로 고속도로의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앞서 보신 극심한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규제 당국과 산업계가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오로라에 따르면 놀랍게도 2025년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24개 주가 자율주행 트럭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허브인 텍사스에서 오로라가 이미 소규모의 무인 트럭 운행을 시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오로라는 2025년 말에 엘파소, 피닉스를 잇는 노선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처럼 일부 주에서는 아직 운전자 없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메리카 드라이브스 액트와 같은 자율주행 트럭을 위한 통일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국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매우 큽니다. 로봇 트러킹은 단순히 트럭의 자율주행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류의 혁신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경쟁자는 포드나 현대차가 아닌 아마존과 UPS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거리 물류에 혁신을 가져올 로봇 트러킹. 도시 곳곳을 누비며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책임질 로봇 택시. 그리고 물류 창고와 우리 집 문 앞에서 사람과 직접 교류하며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옵티머스. 이 세 가지 점들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테슬라의 비전은 99%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상입니다.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AI를 통해 교통과 물류의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말이죠.